조선왕자 전 유배지에서 탈출을 시도했다 자결을 명받은 패세자 이지. 패세자 이지는 제15대 국왕 광해군과 패비 유씨의 소생이며 선조의 손자인데 선조 31년인 1598년 12월 31일 광해군의 장남으로 탄생해 1608년 2월 2일 광해군의 즉위로 원자의 칭호를 받았습니다. 같은 해 3월 21일 세자로 책봉되었는데 같은 해 4월 22일 정인홍 정구를 세자 보양관으로 삼고 5월 22일 이필영을 명나라로 파견해 세자를 봉해해 줄 것을 청한 주문 등을 주달하게 했습니다. 12세인 1609년 10월 26일 광해군이 세자에게 전에 지어준 이름이 좋지 않다며 책봉을 받기 전에 경자나 당자가 괜찮을 것 같으니 세자의 계명에 대해 사부들에게 의논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11월 24일 세자 책봉하는 일로 상사 신흥, 부사 구의강, 한찬남 등을 명나라로 파견했고 이해 11월 30일 왕세자의 휘자를 지로 개명하고 종묘에 고했습니다. 13세인 1610년 윤 3월 20일 세자의 관리를 한문안 대청에서 거행토록 하고 이해 4월 11일 명나라에서 이지의 세자 책봉을 승인했습니다. 4월 16일 정원군 이부에게 세자의 혼례를 주관케 하고 이해 4월 28일 예조의 건의로 관례시 빈이 짓는 자를 미리 마련케 하고 이해 5월 3일 성균관 입학에 대해 아뢰게 했습니다. 14세인 1611년 7월 27일 영상, 좌상 및 예조의 당상과 의논해 설서 박정의 딸을 세자빈으로 삼기 위해 그 가세를 아뢰도록 하고 같은 해 8월 2일 박정의 딸을 세자빈으로 삼고 교서를 반포했습니다. 9월 27일 장흥고동의 사제를 세자빈의 간택 후에 거처할 곳이라 수리하라고 하고 이해 11월 30일 세자빈의 간택을 봄으로 미루고 우선 도감을 설치하여 준비하게 했습니다. 이해 12월 22일 영의정 이덕형을 가래도감 도제조로 삼았고 이해 12월 28일 세자빈 가래전에 옮겨 거처할 별궁을 이현봉궁으로 옮겨 설치하게 했습니다. 17세인 1614년 7월 5일 세자빈의 산실 설치를 이유로 대궐 안팎에서 곤장을 치는 일을 삼가게 하고 이해 12월 19일 동궁 아기씨가 죽은 일로 치상 등의 일을 예조로 하여금 참작토록 했습니다. 21세인 1618년 교산 허균의 딸을 후궁인 소훈으로 들였는데 26세인 1623년 3월 14일 인조반정으로 인목대비가 왕을 패해 광해군으로 삼고 정원군의 아들 능양군에게 왕위를 계승케 해서 인조가 등극했습니다. 인조반정으로 패세자로 강등되었고 이해 3월 23일 아버지 광해군 및 가족들과 강화에 위리안치되었는데 같은 해 5월 22일 위리안치된 상황에서 땅굴을 파고 도망치다 붙잡혔고 사흘 후 패빈 박씨는 자결했습니다. 이해 5월 26일 합사하여 패세자의 처형을 청해 자결을 명받아 이해 7월 22일 목을 메어 죽었는데 인조의 배려로 옷, 이불, 관과 예장 등의 일을 패빈의 예에 따라 거행하게 했습니다. 패세자 이지와 세자빈은 인조반정으로 패세자와 패빈으로 강등당하고 유배되는데 위리안치되어 아내인 패빈과 함께 감시를 당하고 있었고 안치되자 식음을 전폐하고 죽으려 했고 목을 매기도 했습니다. 그는 유배 생활 중 몰래 땅굴을 파고 패빈과 함께 도주를 시도하다 붙잡혀 감옥에 수감되었는데 인두와 거위를 이용해 패세자는 땅을 팠고 패빈은 이를 자루에 담아 방 안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26일 총 연장 70척의 땅굴을 만들어 집 밖으로 탈출하는 데 성공했지만 섬 밖으로의 탈출은 실패하고 말았는데 이에 패빈은 목을 매 자결했고 이후 패세자도 자결을 명받아 자결하게 됩니다. 둘 사이에는 딸이 하나 있었으나 요절했고 그 밖에 신엄 이상의 후궁에게서 이야기라는 서녀를 낳았고 또 다른 후궁 이씨에게서 서녀 한 명을 더 낳았다고 합니다. 이 아기는 의성 김씨 집안의 김문거에게 시집갔으나 자식이 없어 오촌 조카인 김진을 양자로 들였는데 이씨 소생에 따른 인조반정 이후에 광해군의 자손들을 언급할 때 언급되지 않아 요절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많은 문헌에서 이름이 지 또는 질로 읽히는데 질은 한자를 다른 글자로 오인한 데서 생긴 차고이며 지가 맞는 발음입니다. 연려실 기술의 기록에 의하면 숙종 때 봉상 판관 정유재가 왕손의 예에 따라 이지에게 봉작을 추봉하자고 주장했지만 조정의 의논에 막혀 시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인조반정 날 부친 광해군과 같이 궁궐 밖으로 도망쳤는데 도중에 아버지가 버리고 간 것인지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장이동의 민가 중 한 곳에 숨어 있다가 잡혔다고 합니다. 홍길동전의 저자로 알려진 허균의 친딸 소은화 씨가 패세자 이지의 후궁이라서 허균은 패세자 이지의 장인이 되는데 허균이 북인이었고 광해군 시기는 조선왕조상 유일무이한 북인 패권기였기 때문입니다. 조선왕조 내내 서인과 남인은 권력을 잃었다가 다시 찾기를 반복했지만 북인은 광해군 이후 아예 전락해 영원히 권력을 얻지 못하고 소멸했습니다.
2003년 SBS 드라마 왕의 여자에서는 정태우가 연기를 했으며 2014년 KBS 드라마 왕의 얼굴에서는 최승훈이 연기를 했고 2015년 MBC 드라마 화정에서는 이하율이 연기를 했습니다. 폐쇄자 이지의 죽음에 얽힌 사연. 폐쇄자 이지의 죽음에 관해 인조실록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폐쇄자의 선생으로 있었던 시독관 윤지경이 인조에게 폐쇄자를 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시독관 윤지경은 아래기를 신은 일찍이 폐조에게 오랫동안 동궁의 관속으로 있었습니다. 지금 폐인은 종묘 사직의 죄를 얻었는데 신의 몸은 아직도 경연의 반열에 있으니 창의방의 사부가 죄를 입은 경우와는 다름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조에 충후한 도이기는 하지만 신이 어찌 감히 스스로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가령 폐인이 명에 순종하여 마음을 편히 갖고 천수를 마쳤다면 국가에 난처한 일이 없었을 터인데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참으로 이른바 스스로 만든 재앙은 도망치지 못한다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폐인의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나 나의 뜻은 그래도 문제 삼지 않고 싶은데 국론이 이와 같으니 나 역시 어쩔 수 없다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폐조는 인조반정으로 쫓겨난 광해군을 말하고 폐인은 바로 광해군의 아들이자 폐쇄자인 이지를 말하는데 폐쇄자 이지는 강화도에 유배당한 상태였지만 위리안치된 유배지에서 탈출하려다 잡혔습니다. 승정원은 이것을 재앙이라고 표현했는데 재앙을 없앨 방법은 폐쇄자 이지를 죽이라는 뜻으로 여기에 인조는 국론이 이와 같으니 어쩔 수 없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이틀 뒤인 6월 27일 승정원 일기에 이지의 유배지였던 강화 목사로부터 이지가 죽었다는 보고가 올라온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폐쇄자 이지는 음력 6월 25일에서 27일 사이에 죽음을 맞은 것이 확실합니다. 폐쇄자 이지는 외란이 끝나지 않은 1598년에 태어나 10살이 되던 해 광해군이 왕이 되면서 세자에 책봉되었고 인조반정이 일어난 1623년에는 이미 24살로 장성한 청년이었습니다. 사촌지간인 능양군은 이때 27살로 불과 3살 차이였는데 선조가 반기의 혈통이고 광해군이 후궁의 소생이었지만 이런 것을 떠나 적어도 이지만큼은 광해군의 적장자로 왕위의 정통성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인조반정이 있던 1623년 3월 광해군과 폐쇄자 이지 그리고 이지의 부인인 폐쇄자빈 박씨는 모두 강화도로 유배를 갔는데 폐쇄자 이지가 위리안치된 집안에서 땅굴을 파 탈출했다가 3일 만에 잡힙니다. 이후 정권을 잡은 서인들은 모두 합심해 이지를 죽여야 한다고 인조를 채근했고 광해군과 철천지 원수인 임모광후도 거들었지만 인조는 한 달이 넘도록 윤허하지 않았습니다. 폐쇄자 이지를 처형하기 일주일 전까지도 그를 죽일 생각이 없어 홍문관의 자문을 듣고 너희까지 이럴 줄 몰랐다고 할 정도로 신하들의 주장을 반대하는 인조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인조가 폐쇄자 이지의 처형을 반대한 이유는 적어도 당시에는 제거하고 싶어도 시기상조였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지를 죽여야 할 명분이 약했고 이지를 죽였을 경우 생길 수 있는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비록 광해군이 실정으로 인해 왕위에서 쫓겨났어도 정통성 있는 후계자는 세자 이지라 함부로 그를 제거하면 당시까지 숙청되지 않았던 북인의 잔존 세력들과 연결된 군부가 일으킬 반발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폐쇄자 이지는 단순히 위리안치가 답답해 탈출한 것이 아니라 배를 구해 황해도로 건너갈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인조반정을 반대하는 세력을 규합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정은 그들이 부르는 말이지 영모와 동의어라서 반정이 일어나고 불과 2달이 지난 시점에 반정 세력을 반대하는 세력의 구심점으로 이지는 충분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폐쇄자 이지의 처분을 놓고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하늘이 도운 것인지 천인가문론에 심취한 당시 살인들에게 딱 맞는 천변인 화성이 남도로 들어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때마침 일어난 재앙을 빌미로 한 달 가까이 이지의 처형을 반대하던 인조는 마치 언제 그랬냐는 듯 속전속결로 이지를 처형해 버렸는데 이지가 경거망동하지 않았다면 이후의 역사는 어땠을까요? 화성이 남도로 들어간 재앙은 불과 반년 뒤 이괄의 난으로 현실화되었기 때문인데 이괄의 난으로 인조는 공주까지 도망쳐야 할 정도로 휘청거렸고 그때까지도 명나라로부터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했었습니다. 어쩌면 다시 인조를 몰아내고 왕좌에 복귀할 수 있었던 폐쇄자 이지는 능묘조차 어디 있는지 모르는 신세가 되었는데 최근 남양주 수락산에 그의 묘소로 보이는 무덤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조선 왕자전은 유배지에서 탈출을 시도했다 자결을 명받은 폐쇄자 이지였습니다.